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벌써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GFA나 일반적인 온라인 광고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좀 남겨봐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최근에 그냥 블로그 글을 간혹 쓰긴 합니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처럼 블로그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또 저랑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인데 네이버 GFA 잘하는 방법, 사실 잘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닌데 제가 GFA가 아마 이제 나온 지가 5년, 6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6년가량 하면서 인사이트, 저의 가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GFA가 19년에 출시는 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저도 기억하는 게 코로나 때거든요. 그래서 20년도 한 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에는 네이버 밴드 이쪽에만 되다가 이제 네이버 앱에 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횟수로는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인사이트를 공개라기보다 저만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저의 가설과 경험에 의한 인사이트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만 알고 있으려고 좀 했던 건데 많은 분들도 알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밑에 업체 세 곳의 데이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일부러 세 군데가 좀 비슷해요.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루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했으니까 대략 한 열흘 정도 데이터고요. A 업체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르는 형태로 가고 있죠. B 업체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떨어졌다가 올랐네요. 세 번째, 여기도 똑같이 떨어졌다가 올랐죠. 이게 모두 다른 카테고리인데 왜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카테고리가 같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라든가. 근데 다른 카테고리인데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공통점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과형 디스플레이와 보장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징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과형과 보장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성과형 디스플레이는 광고의 성과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대부분 특징은 CPC나 CPM으로 합니다. 대략 CPC로 많이들 하시죠.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전환, 로아스나 클릭률 등의 성과 중심으로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니까 노출 위치나 적합한 경우는 광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퍼포먼스를 높이고 싶을 때, 예산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이 성과형이 필요하고요. 보장형 같은 경우는 광고 노출을 말 그대로 보장받는 고정형 광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네이버 타임보드, 롤링보드, 스페셜 DA, 브랜드 검색 같은 게 보장을 받잖아요. 저희가 구매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게 말 그대로 보장형 광고입니다. 기간 또는 노출수 기준 고정 요금제입니다. CPM으로 대부분 하는 편이고요. 이 타겟팅이 거의 안 되거나 되면은 할증이 붙어요. 원래 5,000원인데 성별을 하면 7,500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출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정해진 노출량으로만 가기 때문에 성과형 디스플레이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듯이 보장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사실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노출 위치는 거의 같으나 조금씩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영역은 거의 보장형만 되죠. 적합한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싶을 때 노출을 많이 하는 올영 세일이라든가 아니면 오늘만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1시간만 이벤트를 한다거나 신제품 런칭이나 대형 이벤트, 기업의 이미지 제고,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할 때 정리하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전환 중심, 광고 효율 최적화를 원하는 마케터한테 보장형 디스플레이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대형 캠페인에 적합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교해보면 이렇게 성과형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장형 디스플레이 우리는 진짜 성과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이거고 우리는 노출에 집중을 하고 싶다. 제가 이제 운영을 해봤을 때 대행사에서 하면은 다양한 브랜드를 하거든요. 근데 큰 브랜드, 대형 브랜드일수록 정해진 기간, 정해진 예산, 정해진 캠페인에 보장형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달까지 2억 태우겠다면 2억을 태워지죠. 어찌저찌 다 태워집니다. 성과형은 내가 2억을 태워야지 하고 2억이 안 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2억의 캠페인을 태우겠다 하면
그거에 맞게 우선적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디를 더 밀어줄까요? 어디가 더 우선일까요? 당연히 보장형이겠죠. 왜? 내가 이만큼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과는 보장이 없다. 근데 노출만 보장이 있다. 이게 보장형 광고입니다. 못 들어가죠, 성과형은. 광고 노출되는 구자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노출은 시켜야 되고 이미 계약해버린 보장형들이 되게 많으면 성과형들이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밀리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이고 저의 가설이자 제가 겪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고객 문의를 넣어도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항상 뭐 카더라, 이렇더라, 이타더라 하면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떨어졌다가 월초 기점으로 해서 오르죠. 월 중순부터 월 말로 갈수록 떨어지고 월초 기점으로 오르는 거죠. 제가 느낀 하락 신호 3월 26일부터 그때가 아마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 맞네요. 수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3월 한 17일 주간부터 엄청 이상하게 갑자기 감소를 하더라고요. 성과도 그렇지만 노출 자체도. 주말까지 답답하다가 조금 올랐다가 3월 26일 수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31일부터 노출이 약간 튀었잖아요. 이렇게 31일부터 4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럼 가설대로라면 31일이 아니라 1일이어야 하는데 왜 31일부터 노출이 튀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요일이거든요, 요일. 일요일이 30일이었고 월요일이 31일이었어요. 화요일이 1일이었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에서 노출량이나 유동성이 가장 많은 게 월요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4월 1일 날 월요일이었다면 그때부터 노출량이 엄청나게 튀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차이고 월요일이 31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부터 노출이 굉장히 튀어서 한 3일까지 노출이 지속된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는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수년 동안 지금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 초, 월 말, 월 중순에 따라서 좀 운영하는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혹 광고주분들이 좀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출을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CPC를 왜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걸 한번 좀 기록으로 남겨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사이클에 따라서 CPC를 억지로 올릴 필요 없거든요. 억지로 올리면 당연히 광고 수익률이 깨지겠죠. 우리가 500원 주던 거 700원, 800원 이렇게 주면 당연히 광고 수익률이 구매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럴 때는 조금 아껴서 현금을 보유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적당한 시기에 좀 노려야 된다. 요즘 주식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불황이다, 소비 위축이다, 관세다 해가지고 지금 막 많은 분들이 빠지고 현금 보유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듯이 저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쪽에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한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GF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적어봤는데 이 글을 사실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계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아, 나도 이때 좀 떨어졌는데, 아, 이런 이슈가 조금 있구나. 근데 이런 이슈가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정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똑같이, 모든 것이 똑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되는 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마케팅에서 무조건적인 것은 없죠. 예, 무조건 성공, 무조건 잘 된다, 보장이 없죠. 정답이 있었다면 뭐 누구나 성공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19년부터 계속 겪어오다 보니까 저만의 운영 방식이 있고 수많은 브랜드의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많아서 많은 분들이 대행 문의를 주시면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안 되는 경우 제가 진짜 괜찮은 마케터 소개를 드려요. 저랑 같이 일하는 마케터들이 다 연차들이 엄청 높고 예전에 저도 일하던 곳은 이제 신입분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신입이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저보다 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분한테 맞겠다 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들 대행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의 인하우스 마케터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대행사 출신도 많고 반대로 대행사의 인하우스 출신들도 많은데 이 자신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마케터의 인사이트 이게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성공시키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건 아니지만 제 나름 수많은 인사이트를 쌓으면서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당당하게 영상으로 남기는 편이에요. 뭐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는 사실 주관적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 공부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가진 게 저만의 인사이트고 이걸로 광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뭐 대행을 협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남겨놓는 네이버 메일로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을 주실 때는 가능한 어떤 브랜드인지 URL이 어떤 건지 상품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운영한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5가지 정도 보내주시면 상담이 수월해요. 근데 대부분은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면 제가 또 다시 여쭤본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답장이 안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뭐 까먹으신 분들도 있고, 뭐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한 처음에 본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는데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 파동이 좀 달라지거든요. 또 웃긴 게 지금이 4월 16일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곳이 다 잘 됐어요. 요즘 사실 저만의 또 가설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월 중순 이후부터 글로벌 경제 시장이 모두 좀 폭락하거나 지금 되게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막 관세니 뭐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소비자를 위축시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고 노출도 잘 안 되고 아까 성과용 디스플레이 광고는 성과에 따라서 노출량도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출 자체가 줄고 성과도 줄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 3주, 4주 정도 됐는데 이번 주는 조금 나아요. 이번 주는 뭐 또 좀 유예하겠다. 조금 뭔가 약간 경제 시장이 좀 횡보하는 느낌이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특히 어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가설은 사람들이 그런 뉴스나 공포의 뉴스를 좀 보다 보면 소비를 위축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살려다가도 조금만 이따 살까? 괜히 지금 뉴스들이 난린데 내가 뭐 덜컥 사는 것보다 좀 돈을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요즘 상황이 쉽지가 않다라고 느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힘들다 힘들다 대행사도 망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한 6년 이렇게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와 진짜 힘든 것 같다 라고 느낀 게 이게 저는 보이잖아요. 여러 업체들의 상황을 보이는데 진짜 더 이상 광고를 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고 광고비를 줄이는 곳들이 태반이거든요. 그게 3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 대략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되게 얼어붙고 있다. 이건 저만의 가설이긴 한데 한 5월에 또 저희가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때 연휴를 맞이해서 조금 소비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그 전까지 지금 한 보름 넘게 좀 남았는데 한 2주가량 잘 버텨내서 성과를 다시 올려가면 5월에는 조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모르죠. 글로벌 증시가 좀 무너지면서 다들 공포에 질리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에 대한 위축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평탄하게 간다고 하면 광고를 잘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최근에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글로도 적어보고 영상으로도 좀 남겨보자 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떠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같이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느끼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최근에 계속 영상 제가 많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가능한 한 주에 하나씩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상시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광고 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댓글에 남겨드리는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항상 늘 최선을 다하는 마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